이제 그 평면의 방정식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평면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은 이제 점이 3개 있으면 평면이 결정된다 맞지? 근데 점 3개로 평면 방정식을 유도하는 건 너무 이제 복잡해서 보통은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하냐면 한 점과 곡선 벡터를 가지고 이제 평면을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Z축이 이렇게 있잖아, Z축이 이렇게 편히 수직으로 있을 거야.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쌤 손가락 끝의 점을 지나면서 Z축의 수직인 평면 몇 개 그려지지? 하나밖에 안 그려져.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어떤 점을 지나면서 이제 어떤 그 직선과 평행한 평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 직선이 있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을 평행한 평면하면 다 돼. 이렇게 되어도 직선과 평행한 거야. 이렇게 되어도 다 평행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방향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평면보다 덜 복잡한 걸 가지고 평면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직선과 점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 뭔가 직선과 같은 방향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물론 이제 사실 두 직선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아주 나이스한 접근은 아니라서 그래서 보통은 방금 저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점 하나랑 평면과 수직인 직선 혹은 평면과 수직인 벡터 하나만 주어지게 되면 이제 평면이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유도할 거야. 평면의 방정식을 유도할 거야.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이제 한 점 O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점 A가 있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요 벡터와 n 벡터라고 쓸게 곡선 벡터는 관례적으로 n 벡터와 평행한 평면을 이제 n 벡터가 수직인 평면을 잡게 되면 그 유일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잡다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n 벡터를 이렇게 쭉 연장하게 되면 여기랑 이렇게 수직이 되는 그러니까 이 평면이 임의의 점과 수직이 되는 그런 이제 평면이 결정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평면 이제 알파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거지. 여기가 괜찮니? 정리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이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P라는 점이 여기는 공간에서만 여기는 무조건 공간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공간에서만. 그래서 이제 그 평면의 임의점 P의 이제 X좌표와 Y좌표와 Z좌표 사이의 등식 관계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A라는 점을 내가 X1, Y1, Z1이라고 하고 n 벡터를 관례적으로 A, B, C라고 이렇게 씁니다. 물론 당연히 0벡터는 아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 AP 벡터와 N 벡터가 수직이라고 했어. 근데 벡터에서 수직을 다룬 방법은 내적 0이다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AP 벡터와 내적 N 벡터가 0이다라고 쓸 수 있고 벡터를 분해하게 되면 이제 결국 우리가 원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스몰 p 벡터가 될 거고 여기가 스몰 a 벡터가 되는 거지. 따라서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n 벡터가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다시 저 친구들을 대입하게 되면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z 마이너스 z1 내적 a, b, c가 제로가 되고 내적은 성분으로 주어진 벡터의 내적은 대응하는 성분이 곱해서 더한다니까 ax-x1 by-y1 cz-z1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결국 이제 전개하게 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그리고 더하기 상수항은 0 이렇게 될 거고 관례적으로 이 상수항을 이제 d라고 쓸 겁니다. 얘가 이제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직선이 공간으로 가면 평면이 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점 2, 1,3을 지나고 법선 벡터 n 벡터가 3, 마이너스 2, 5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평면을 구하니 3x-2 그다음 마이너스 2y-1
5 곱하기 z 마이너스 3는 0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5z 이렇게 쓰고 2, 1, 3을 지나야 되잖아, 맞지? 2, 1, 3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가 19인가? 빼기 19는 0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괜찮니? 어쨌든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제 공간이든 평면이든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거든. 혹시 준사 이해되니? 자, 그러면 쌤이 방금 한 얘기가 잘 나와 있고요. 거기 그 가이노트 77페이지인데 얘 두 개만 풀어봅시다. 자, 거기 밑에 있는 얘를 풀겠습니다. 그 마이너스 2,5,3을 지나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는 0. 뭐 2는 0인 것보다 2는 0의 평행한 평면을 구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법선 벡터가 3, 마이너스 1, 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3x 마이너스 y 더하기 0z인 거죠. 0z는 마이너스 2, 5, 3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0, 아니지 아직 6, 0은 뒤에 쓰는 거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여기 0이 되니까 얘가 는 0이 성립하려면 더하기 11이 돼야 될 거 같지. 그러면 저게 주어진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직선 두 번째 얘가 직선 4분의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3분의 z 더하기 2y 평면 x 마이너스 3y 더하기 2z는 2의 교점을 찾으래.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찾는 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일 거 아니야, 맞지? 어떻게 쓴다고? 4개의 변수 표현 쓴다고 t 이렇게. 그러면 4t 더하기 2, t 더하기 1, 3t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제 이 직선이 여기에 그 만난다는 말은 직선 위에 저 점의 좌표를 평면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겠지. 4t 더하기 2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 그리고 2t 마이너스 4는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7t가 되고 그 다음에 는 7이 되어서 t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2, 1이 평면과 아니 뭐야 평면과 직선의 교점이 될 겁니다. 괜찮니?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직선의 방정식이 평면은 직선이었는데 공간으로 오니까 평면이 되더라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미 참고로 써놓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여기도 그걸 써놨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가 평면의 법선 벡터를 이걸로 삼든 6, 마이너스 2, 0으로 삼든 그런 건 안 중요하겠지, 맞지? 그러니까 법선 벡터도 뭐 실수배로 표현되는 건 얼마든지 다 괜찮다. 그러면 기왕이면 가능한 간단한 개수로 표현하면 좋겠지. 이렇게 한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 평면과 평면의 교선은 직선이라고 나왔거든. 사실 우리가 준서야 평면과 평면을 위치한 길은 몇 가지일 것 같아? 너무 오래됐다 맞지?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러니까 그것만 딱 두 가지고 나머지 다 세 가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좋아. 평면 평면을 위치한 길은 한 직선에서 만난다와 평행하다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평행하다는 본 외인 거고 지금은 더 아주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은 한 직선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결국 평면과 평면을 연립하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져. 오케이. 근데 그거는 이따가 문제에서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게 사실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지.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방정식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 보니까 사실은 두 개야. 쌤 이거 세 개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제 고1로 돌아가서 이제 꼽으면 한 30개 맞아야 된다. 진짜로. 이건 등식 방식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거랑 뒤에 거 맨 뒤에 거랑 같다고 풀어도 동등한 식이 나와서 식의 의미가 그러니까
만족하는 조건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항상 두 개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주황색 식은 xy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지. 물론 z의 개수는 0이라고 보는 거야 사실 저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분홍색 동그라미 친 이 친구도 x의 개수가 0이라고 보게 되면 y와 z에 대한 1차 방정식이야. 근데 아까 우리가 방금 증명했다시피 유도했다시피 1차 방정식은 공간에서 무슨 도형이었지? 평면이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애초에 직선을 두 평면의 교선으로 정리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면 두 개 주어지면 걔네들 연립하면 이제 동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원래 공간에서 x축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나? x축? z는 0, y는 0 이렇게. 그러니까 z는 0평면과 y는 0평면의 뭐가? 교선이 x축인 거잖아, 맞지? 원래 공간에서는 직선을 결정할 때, 직선을 표현할 때 평면 두 개의 연립 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평면을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서 법선 벡터로 정의된 두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그와 똑같습니다. 두 평면을 이루는 각도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이 이렇게 있고, 이거 근데 그림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책으로 봅시다. 이따가 다음에 이 페이지 말고 요 다음 단원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을 좀 보면 그 228페이지에 쌤이 방금 한 얘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도 이어지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30쪽 가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할게, 알았지? 230쪽 갑시다. 그리려고 하면 별거 아닌데 시간이 지금 약간 쫓겨서 책으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번. 첫 번째 문제는 1, 2, 3을 지나고 저 직선의 방향 벡터, 즉 u 벡터를 2, 4, -1이란 이 친구를 평면의 법선 벡터로 삼겠다는 거지. 그러면 2x 더하기 4y z 쓰고 1, 2, 3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1, 8, 2, 8, 3 이렇게 되지. 그러면 7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7은 0이 되어야 공식이 성립하겠다 하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 3, -1을 지나고 저 평면의 평행하대. 저 평면의 법선 벡터를 이 평면도 법선 벡터로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3, 2, -1을 3, -2, -1을 법선 벡터로 가진다는 얘기니까 3x, -2y, -z, 6, -6 플러스니까 -1이면 되겠다 하지. 여기 -1은 0 성립하게 만드는 이 상수함을 찾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점이 주어지게 되면 쌤이 아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평면이 결정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서로 다른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지게 되면 평면이 결정되게 될 겁니다. 근데 보니까 평면의 방정식은 미정계수가 몇 개지? 4개잖아, 맞지? 그러면 점 3개로 결정돼 안 돼?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미정계수 몇 개지? 일반형이 직선은 ax 더하기 평면에서야 평면 c는 0이잖아, 맞지? 미정계수 몇 개야 지금? 3개잖아. 근데 점 몇 개만 있어도 평면에서 직선이 결정돼? 2개만 있어도 결정되잖아, 맞지? 사실 그거는 이 개수 b가 항상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랑 이거만 결정돼도 직선이 결정되거든. 그래서 공간에서도 사실 ABCD가 안 구해져. ABCD 사이에 어떤 등식 관계가 만들어지거든. 그때 문자를 다 소거할 수 있어 항상. 점 3개가 주어지면 평면의 방정식이 유일하게 결정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냥 자기가 좀 그렇게 문자로 한 문자로 다 표현되는 게 좀 귀찮으면 그냥 x나 y나 z 합의 개수 중에 하나를 강제로 1로 바꿔버려도 돼.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b가 0, 둘 다 해볼까? 이거는 그게 더 좋을 것 같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이렇게 잡고 그냥 성실하게 푸는 거야. 0, 0, 2 대입하면 2C 더하기 D가 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0 마이너스 14 0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14B 더하기 D가 제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D가 제로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제 D가 마이너스 2C가 될 거고 D가 14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관계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를 불친절하게 넣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C는 마이너스 2분의 1T라고 쓸 수 있을 거고 D는 이제 14분의 1D라고 쓸 수 있겠다, 맞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14분의 1D를 대입하게 되면 이제 4A 마이너스 7분의 1D인가? 7분의 1D 더하기 D가 제로. 그러면 7분의 6D가 되나? 4A는 7분의 6D. 계산 틀리면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맞지? 그러면 여기가 약분해서 3, 2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A는 14분의 3D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그럼 A, B, C를 모두 뭘로 표현한 거야? 한 문자로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여기다 다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지? A가 14분의 3D 더하기 14분의 1D 그리고 14분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군요. 마이너스 2분의 1D Z 더하기 D는 0. 그 양변에 14를 곱해버리게 되면 3x 14를 곱하고 D로 나누는 거지. 그럼 3x 더하기 y 마이너스 7z 더하기 14는 제로라는 평면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니? 근데 이제 계산이 틀렸대. 아 그러네. 여기가 마이너스였구나.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거든요. 양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똑같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도 괜찮으면 아까 실수배를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A를 1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똑같습니다, 사실. 혹은 뭐 D를 1로 놓고 풀든 아니면 B를 1로 놓고 풀든 C를 1로 놓고 풀든 A, B, C, D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1로 놓고 풀어도 괜찮아. 오케이? 만약 D를 1로 놓고 풀었다고 해볼까? D를? 그러면 이제 다시 식을 보게 되면 AX by 나오기 물론 이제 분수 계산에 나오긴 할 거라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 영영이 대입하면 2C 더하기 1이 제로가 되어서 C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 0 마이너스 14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4y 더하기 1은 0이라서 B는 14분의 1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은 제로가 되어서 B에다 14분의 1을 넣으면 7분의 1이 되고 4A가 마이너스 7분의 6이 되군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4분의 3x 14분의 1y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z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어서 정의 방정식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지. 근데 가끔 저렇게 보면 D가 0인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 좀 당황스럽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D가 이제 0이 아니면 항상 실수배로 D가 1이 될 수 있거든. 근데 D가 0이면 아예 표현이 안 되잖아, 맞지? 존재하지 않는 평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교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괜찮니?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자,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두 평면과 평면의 교선은 직선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냥 저거 연립해서 쓰면 돼. 더하기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3는 0 그 다음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은 0 그럼 이제 연립하는 건데 서구가 어쨌든 기본이잖아, 맞지? 그래서 빼기를 합시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군요. 그리고 나서 내가 x로 정리해도 괜찮고 y로 정리해도 괜찮거든.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x로 y로 해설은 x로 되어 있으니까 y로 정리해 봅시다. 그럼 x는 y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어.
해설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y는 x-2라고 하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x-2 대신에 y 대신에 x-6에다 대입할게. 아닌가? 해설도 그래야 y가 쓸거 되지. 오케이. 거꾸로 했다. 그냥 합시다 그냥. y는 x는 y 더하기로 할게. 이제 y 더하기를 x 대신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3y 더하기 6 더하기 y 빼기 z 빼기 3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4y는 z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y는 4분의 z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y는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평면 방식의 기본 구조와 똑같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평면과 이 평면의 교선이 사실은 이제 저 직선이 되고, 사실 그 교선과 이 두 평면의 교선은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평면이 있고 이 평면의 교선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를 교선으로 가지는 평면을 만드는 건 무한히 많이 가능하다, 맞지? 이렇게 된 평면도 여기 교선으로 가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된 평면도 교선으로 가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런 다양한 것들 중에 이제 그냥 표현하기 편한 것, 우리가 정리하면 그냥 그걸 찾아서 그냥 쓰기만 합니다. 꼭 어떤 특정한 걸로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하나가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필수제 11번은 아까 이미 예제하면서 이야기했었지. 평면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직선을 뭐로 표현하라고? 직선을 매개변수 표현으로 나타내라고 했지. 그리고 그 매개변수로 표현된 직선이 평면 위에 점이 되면 이제 매개변수 그 값이 구해질 거고, 그러면 이제 직선과 평면의 교점의 좌표가 구해질 겁니다. 설마 기억나? 아니 질문이 뭔지 까먹었어요. 직선과 그 평면의 교점 구할 때 어떻게 시작하라고 했었지?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을 매개변수로 나타내라고 했었지. 그러면 그 점은 직선의 모든 점을 대표하니까 그 중에 평면 위에 있는 점을 구하면 되잖아, 맞지? 평면 위에 있다는 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걸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상식이 있으면, 정확히 말해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아이디어에 대한 기본 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이해하는데 아주 어렵지 않아. 문제는 어색하긴 하더라고. 근데 겪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느꼈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별거 없네 하고 이제 한 일주일 뒤에 풀려고 꺼내면 뭐였더라? 이렇게 되겠지.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 필수제 12번 봅시다.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반을 h라고 하겠대. 네, 다음을 보시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라는 점이 5,1,4라고 주어지고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z 더하기 3. 네,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고 점 a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선의 반을 찾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 AH 벡터는 누구랑 표현하지? 평면의 법선 벡터랑 뭐 할 수밖에 없어? 평행할 수밖에 없네. 맞지? 따라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요 직선 AH의 방향 벡터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n 벡터를 먼저 구하면 n 벡터는 3,2,-1이고, 그러면 이제 3분의 x-5는 2분의 y-1은 이제 마이너스 1분의 z-4라고 쓰게 되면 얘가 직선 AH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점 H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이걸 매개변수표 나타내게 되면 3t 더하기 5가 되고 2t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H인 거예요.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t 값이 구해질 거고 2t 더하기 15 그 다음에 4t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런 제로 플러스 이런 제로 이렇게 되겠지. 그럼 더하다음에 14t가 되고, 그러면 18에서 4를 빼니까 더하기 14가 되네. t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h라는 정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괜찮니? 잘 이해하고 있어? 정민이 질문 있니? 준서는 잘 이해하고 있니? 정말로? 넘어갑시다. 일단 시간 관계상 연습 문제 넘어가고 있다가 다 하고 혹시 시간 되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거기 책 그림 좀 봐줄래? 책의 그림? 몇 쪽이지? 236쪽의 그림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랑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랑 같을 수밖에 없지. 정확히는 쌤이 아까 그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 벡터가 이루는 각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무슨 각이라고? 몇 도부터 몇 도까지라고? 벡터는 0도부터 180도까지야. 이렇게. 근데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즉 이면각은 0도부터 90도까지야. 평면 두 개 이렇게 만나면 각이 이쪽에도 생기고 이쪽에도 생길 거 아니야. 여기가 둔각이면 이걸 두 평면 이루는 각으로 하겠대. 여기가 둔각이면 이걸 두 평면 이루는 각으로 하겠대. 무조건 작거나 같은 각을 선택할 거야.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크지 않은 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 얘기니까,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각의 크기가 같은 게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그 더해서 180도가 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이런 얘기를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공간 도형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접근 중에 하나가 보는 각도 바꾸기거든. 그러면 평면이 있어. 그럼 평면이 두 평면이 만났어. 그럼 뭐가 생겨? 교선이 생기고 그리고 각이 생기지, 맞지? 근데 내가 이 두 평면을 이렇게 보이게 하면 서영이 나한테 어떻게 보여? 뭐처럼 보여? 직선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두 직선이처럼 이렇게 두 직선처럼 보는 각도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원래는 평면과 평면이 뭐 이런 식으로 만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평면이 만나서 뭔가 각을 이루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눈을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상상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가 평면 알파, 얘가 평면 베타, 그리고 여기가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보고 너무 어려운 준서야. 아니 그 평면이 손바닥 이게 보면 직선처럼 정면이 직선처럼 이게 할 수 있잖아, 맞지? 공감해주면 안 될까? 공감했어? 그러면 너 앞으로 표정 연습 좀 해라, 맞지? 완전 공감한 표정을 지어야 돼 앞으로는. 자, 하여튼 봅시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알파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법선 벡터가 베타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요 각의 크기도 뭐가 되더라? 세타가 되더라는. 근데 만약 안타깝게도 법선 벡터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 그럼 두 벡터 이런 각의 크기가 여기가 안 떨어지거든. 맞지? 근데 저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봤자 뭐만 다르다고? 그 크기분의 내적을 하면 부호만 다른 값이 나와. 그럼 절대값 씌워주면 되지 라는 게 결론이거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알파 평면의 법선 벡터를 n1 벡터라고 잡고 베타 평면의 법선 벡터를 n2 벡터라고 잡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크기분의 n1 벡터 크기 여기 n2 벡터 크기분의 n1 벡터 내적 n2 벡터라고 쓰고, 이제 벡터가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요 좌변의 값은 우변의 값은 벡터가 이루는 이제 각의 크기에 대한 이제 코사인 값이라서 절대값을 씌워줘야지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구해진다고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행과 수직은 그냥 똑같습니다.
평행과 수직은 그냥 평면끼리 평행하면 법선 벡터끼리 평행하고 평면끼리 수직이면 법선 벡터끼리 수직입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가 3,5 마이너스 5,4가 법선 벡터.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법선 벡터. 그럼 코사인 세타는 크기 9, 25, 4라서 50이야. 얘도 16, 25, 9라서 52. 정확히는 루트 50이지. 그 다음에 매점 3, 4, 12, 25, 마이너스 12. 50분의 25니까 2분의 1이지. 그러면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세타는 60도가 되겠다. 오케이.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z와 zx 평면을 이루는 가격비를 세타로 할 때, 그러면 이제 법선 벡터 n 벡터가 1, 2, 3이 될 거고, 그다음에 n2 벡터라고 잡게 되면 zx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지? zx 평면의 방정식이 뭘까? y는 0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0, 1, 0,1,0이라고 잡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분의 내적을 하는 거지. 코사인 세타는 크기 1, 4, 9, 루트 14인가? 그 다음에 1 분의 내적 2가 되고, 그러면 이제 루트 14분의 2가 그냥 답인 거지 사실. 근데 뭐 이제 유리화하게 되면 7분의 7분의 루트 14가 되고. 자, 그럼 뭐고? 껌 줄까 껌? 한 번 더 졸면 입을 벌려서 3개 들어버린다. 응? 14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알파 평면의 법선 벡터가 얼마냐면 1, 2, k-2이네. 베타 평면의 법선 벡터가 2, k, 6이네. 첫 번째는 평행하대. 그러면 개수비 같다야. 몇 배 되었어? 그럼 k는 얼마? 4면 오 예스 성립하네요. 자, 두 번째 수직이래. 그럼 뭐 하면 돼? 매적 0, 2 더하기 2k 6k 마이너스 6이 제로. 그럼 8k가 4, k가 2분의 너무 쉽다, 그렇지? 그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은 자,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을 잠깐 이야기하면, 자, 여기 알파 평면이 있고 이제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될 건데 여기는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LB 한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제 이 교점과 수선의 발을 이은 선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이 생기고, 그 각을 우리가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으로 정의합니다. 괜찮니? 자, 근데 우리가 벡터를 평면으로 해도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마음대로 평행이동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평면의 법선 벡터를 평행해서 여기로 오게 만들 겁니다. 수직. 그리고 직선의 방향 벡터를 여기로 오게 만들 겁니다. U 벡터, N 벡터. 자, 그러면 요 각과 요거의 관계가 뭐지? 더해서 90도가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게 되는 각은 이걸 가지고 구하게 되면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을 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바로 크기분의 내적의 결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괜찮니? 물론 여기가 이제 절대값을 키워야 되겠지만 보통은 그냥 이제 사인 세타라고 많이 쓰는데 이제 책에서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뭐 알겠지만
삼각함수를 안 배웠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겪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오늘 사인 세타가 된다고 그냥 기억하는 거. 괜찮아? 그럼 갑시다. 자, 1번 봅시다. 1번은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하게 되면 L의 방향 벡터를 구하게 되면 1, 마이너스 4,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를 구하게 되면 1, 2,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크기 1, 4, 1이니까 루트 18이 되고 1, 4, 4니까 그냥 3이 되겠군요. 근데 내적하면 1, 그 다음 빼기 8, 빼기 2의 절대값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9 루트 2가 되고 9가 되고 루트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는 45도 이렇게 되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예각만 구할 거니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2번은 이제 평면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 근데 평면과 직선을 위치한 게 몇 가지일까 준서야? 쌤이 아까 그런 말 아닙니다. 공간에서 평면과 평면 위치한 게 전부 다 세 가지로. 그러니까 몰라도 세 가지야. 괜찮지? 오케이. 자, 어쨌든 직선과 평면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을까? 뭐 뭘까? 꼬인지. 아니야. 그건 직선과 직선. 한 점에서 만난다. 또 평행하다. 또 직선이 평면에 쏙 들어가 있다.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뭘 말하는 거지? 평행하다를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면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가 뭐여야 될까? 수직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n 벡터와 u 벡터가 수직이다. 외적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수직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무조건. 맞지? 오케이. 해봅시다. 그러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3k, 5 마이너스 k, 2k 내적하면 0 나오는 거지. 내적합시다. 6k 마이너스 15 더하기 3k 그리고 마이너스 4k는 0. 그러면 이제 5k가 15니까 k가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직선의 어떤 점도 이게 사실 그 평행하면 이제 그 직선의 평면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직선의 한 점이 평면의 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사실 최종적으로 깔끔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k 값이 몇 개 보여졌어? 하나 보여졌지.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 만약 k가 여러 개 보여졌다면 내가 그 직선의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제일 간단한 점은 누구야? 그 2번에서 직선이 지나는 제일 간단한 점 찾으라고 하면 서영은 뭐 찾을 것 같아? 2번에서 직선이 지나는 제일 간단한 점 2, 6을 잡는 거야. 그 분철 0되게 만드는 점 있잖아. 맞지? 그게 제일 쉬운 점이야. 걔가 항상 지나는 점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평면에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합니다. 성립하면 사실 평행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지. 평면이. 그러니까 직선이 평면 위에 있어도 직선의 방향 벡터랑 평면의 법선 벡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수직이 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만약 k가 여러 개 나왔다면 그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괜찮아? 자, 그리고 쌤이 강의 노트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정평면 거리를 안 썼더라고. 완전 중요한 건데 어쨌든. 자, 그래서 그냥 메모를 해봅시다. 스스로. 전평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점직거랑 전평거랑 거리가 그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냥 다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평면이 위에 있지 않은 점이긴 한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그 거리는 공식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더하기 c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z1 더하기 t가 됩니다. 너무 간단하다 맞지? 그러니까 간단하다기보다는 사실은 간단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점집 거랑 구조가 그냥 완벽하게 똑같아서 외우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하게 유도해 봅시다. 우리가 평면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A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을 A라고 할게. 그러면 A라는 점 x1, y1, z1 이 친구와 이제 평면 알파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소선의 발을 내리고 요 길이를 구하는 게 그냥 미션의 전부잖아, 맞지? 자, 근데 요 점을 우리가 H라고 하게 되면 H를 x2, y2, z2라고 보통 많이 잡아. 그러면 이제 어떤 말 할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우리 직선 AH의 방정식을 구할 거거든. AH의 방정식을 구하면 x1 마이너스 x2 분의 x 마이너스 x1 그래도 거꾸로 쓰는 게 낫겠다. x2 마이너스 x는 y2 마이너스 y1 분의 y 마이너스 y1는 z2 마이너스 z1 분의 z 마이너스 z1는 t 이렇게 잡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x는 x1 더하기 아니다, 이렇게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었잖아, 맞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게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거꾸로 써야 되는데 왜 저렇게 썼지? 중량은 아닙니까? 이걸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치?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맞지? 근데 요식을 잘 보게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x2 마이너스 x1은 t분의 x 마이너스 x1으로 잠깐만 잠시만 선생님이 뭔가 기억을 하나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걸 쓰고 해야 되나 보다. 약간 서둘렀나 봅니다. 차근차근 할게. x1 더하기 t 곱하기 x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y는 y1 더하기 t 곱하기 y2 마이너스 y1 그리고 z가 z1 더하기 t z2 마이너스 z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h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면 예. 잠깐만, 선생님이 조금만 정리할 시간을 가질게. 지금 좀 착각을 해서. 완전 다르게 했군요. 선생님 약간 방심했습니다. 자, 해봅시다. 우리가 AH 벡터가 이 알파 평면의 목선 벡터 N 벡터랑 무슨 관계야 돼? 평행해야 되지, 맞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T라고 쓸까? TU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다. TN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AH 벡터를 표현하게 되면 x1 x2 마이너스 x1이라고 쓰고요. y2 마이너스 y1이라고 쓰고요. z2 마이너스 z1이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ta, tb, tc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x2는 x1 더하기 ta가 되고 y2는 y1 더하기 t2가 되고 그 다음에 z2는
Z1 더하기 T 뭐야? TB가 되고 TC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요 점 H는 평면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치? 그래서 AX1 더하기 TA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Y1 더하기 TB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CZ1 더하기 TC 제곱 더하기 D는 0이라는 식이 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나서 요 식에다가 대입할 거거든. 자, 요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루트. 여기서 다시 x2-x1은 뭐랑 같아? t랑 같은 거. 얘는 그냥 t제곱 a t제곱 p제곱 t제곱 c제곱이랑 같아서 절대값 t 곱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결국 뭐만 구하면 돼? t만 구하면 되잖아, 맞지? t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t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결국 마이너스 t는 이거분의 이거 되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다 뭐 써놨어? 절대값을 써놨잖아. 그래서 는 이제 a 제곱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분의 절대값 ax1 by1 cz1 더하기 b 곱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돼. 그래서 다 하면 저 식이 딱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여기서 쌤이 뭘 잘못했냐면 이 x-x1은 사실 이거를 이제 전부 다 a, b, c로 썼어요.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왜냐면 어차피 이 친구의 방향 벡터는 n 벡터랑 그냥 n 벡터랑 써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저걸 안 쓰는 바람에 헷갈린 거야. 그냥 a, b, c로 쓰면 이렇게 갔어도 똑같은 결과 나왔어. 괜찮니? 오케이. 약간 어쨌든 우리가 그 동해 방정식에서 점집거 중요했어, 안 중요했어? 엄청 중요했잖아, 맞지? 거의 기본 공식이란 아니 그냥 기본 공식인 거야 사실은. 똑같아. 여기서도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에서 그 이 공간 동해 방정식에서도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기본 공식입니다. 기본 공식. 오케이. 자, 일단 갑시다. 자, 그러면 거기 책에 있는 예제 하나 풀어볼까? 241쪽에 있는 거. 자, 1,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6z 더하기 전에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6의 제곱 분의 3 곱하기 1, 1이 2 곱하기 3, 6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그럼 9, 4, 36이니까 분모가 7이 되네. 분자는 3 그 다음 1기 6, 1기 12 더하기 1 마이너스 8이니까 14가 됐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그 다음 쪽으로 가게 되면 필수제 16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n 벡터 1, 2, 마이너스 2고 원점과의 거리가 2래.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z 더하기 d는 제로 이렇게 쓰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구하라고 하면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거든요. 분의 0 대입하면 절대값 t가 되지. 얘가 2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얘가 3이었으니까 절대값 t가 6이 되면 되고 따라서 t가 1마 6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두 평면 사이의 거리인데 그러면 사실 그 아무거나 간단한 점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되거든. 그래서 x 더하기 2y 마이너스 z는 6 위의 점 중에 제일 간단한 건 쌤 기준으로 그냥 600 잡겠다. 600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x 더하기 2y 마이너스 z는 4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두 평면이 무슨 관계지? 평행 같아. 법선 벡터 같으면 평행합니다. 평행 평면이 이상이 몇 개밖에 없다고 했어?
한 직선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오케이? 그래서 법선 벡터 같으면 평행하고 일치한다는 그냥 논하지 않는 걸 논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합시다. 이제 요거랑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얘가 위의 점이니까 이제 이거와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1 루트 6이 되겠군요. 분의 유경량 6 빼기 4의 절대값 이렇게 될 겁니다. 루트 6분의 2가 두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점집거에서 했던 것처럼 구와 평면 사이의 거리도 똑같이 전평거로 똑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7번 문제를 보게 되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z제곱은 9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로 구와 평면이 접하도록 하래. 2x 더하기 ky 더하기 2z-9는. 그러면 원의 구의 중심으로부터 이 평면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3과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점과 평면 사이 거리를 쓰면 4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분의 그 다음에 1, 2 더하기 2k 더하기 0 빼기 9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3과 같다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곱해서 저기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4k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8인가? 더하기 49는 9k 제곱 더하기 8 72가 되겠다. 5k 제곱 마이너스 28 28k인데 안 썼다는지 더하기 28k가 될 거고 너무 얼마가 되지? 23인가? 플러스 23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5, 1, 23 있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5분의 23입니다. 문제에서 모두 구하시고 둘 다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구와 평면을 만나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구가 이렇게 있고 평면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여기 이렇게 교선이 생기겠지. 교선의 넓이를 구하라는 느낌. 구의 중심으로부터 평면까지의 거리를 이제 구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평면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이니까 거리 공식을 적용하면 루트 3분의 중심 1, 2, 0이잖아. 1, 2, 0. 자,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0의 절대값. 이게 루트 3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이가 루트 3이고 요 길이는 3이니까 여기가 루트 6이 되겠다. 맞지? 그래서 넓이는 6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번에 3번 평면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z는 17이다. 이것도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지.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4 그냥 분해 1, 0, 1 더하기 4 빼기 0 빼기 17의 절대값. 여기가 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 절대값 12가 되는군요. 그러면 3분의 12니까 4가 됩니다. 그럼 9가 이렇게 있고 9 밖의 점까지의 거리가 4인 겁니다. 반지름이 3이래. 그럼 최소값은 여기는 반지름 뺀 1, 최대값은 반지름 더한 7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푸는 겁니다. 아이코야. 네. 일단 그렇게 좀 합시다. 뭐지? 여기 마지막 단어는 숙제할 때 그냥 연습 문제를 스텝 1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좀 이게 계산 연습을 해놔야 이제 나중에 기말고사 대비할 때 조금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근데 들을 때 막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거든. 문자 개수가 많아져. 그리고 이제 도형을 방정을 해서 배우고 왔다는 걸 전제로 하다 보니까 좀 한 번에 많이 때려 넣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너의 도형의 공식을 다 했기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다. 그냥 연습만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꼭 연습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쉬었다가 아니고 그냥 바로 이어서 후기 검정식 하겠습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